앤 설리번은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에서 헬렌 켈러와 비슷합니다. 애니, 앤 설리번의 애칭입니다. 애니의 부모는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1847년 대기근, 감자기근이라고도 하죠. 대기근을 겪은 뒤 살 길을 찾아 아일랜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함께 왔습니다. 그때 이민 온 아일랜드 사람들은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 아주 천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애니의 아버지 토머스 설리번 역시 농장에서 품을 팔아 생활했습니다. 토마스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는 이야기꾼이었으나 술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866년 4월 14일 쾌활한 성격을 가진 엄마 앨리스는 어린 티를 벗지도 않은 20살의 어린 나이에 매사추세츠주의 필딩힐스에서 애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애니 아래로 동생 넷을 더 낳았습니다. 엄마가 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인지 불결한 환경 때문인지 한 아이만 빼고 모두 몸이 아팠습니다. 애니의 바로 아랫동생 앨런은 5살에 뇌수막염으로 죽었고 셋째 조니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 아래 남동생 지미는 태어날 때부터 결핵성 고관절염을 앓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막내 메리뿐이었습니다. 엄마는 결핵뿐만 아니라 다리와 엉덩이까지 다쳐 목발을 짚어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애니는 5살 때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트라코마라는 결막염에 걸렸습니다. 치료제가 없었던 때라 이 병은 시력을 잃게 하는 매우 무서운 눈병 중의 하나였습니다. 애니의 집은 너무나 가난하여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한 채 저절로 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자 그제야 병원을 찾았으나 애니의 눈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애니의 엄마는 결핵이 악화되어 애니가 8살 때 28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결핵은 당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무시무시한 전염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엄마를 잃은 뒤 아이들은 2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나 아버지마저 자녀들을 버렸습니다. 애니는 그 뒤로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10살 애니와 5살 지미는 농사를 짓는 꽤 잘 사는 아버지의 친척에게 맡겨져 잠깐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버림받아 1876년 매사추세츠 툭스베리의 주립병원에 있는 빈민보호시설에 보내졌습니다. 그 친척이 장애가 있는 두 아이들을 거두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메리만이 친척 아주머니 집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애니는 시력을 반쯤 잃어버렸고 지미는 얼굴이 창백한 데다 결핵성 관절이 날로 악화되어 목발을 짚어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들어간 빈민보호시설은 오갈 데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체 보관실 옆 한 구석을 막아놓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해 그곳에 들어간 27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 가운데 애니를 빼고는 한 아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빵에는 바퀴벌레들이 들끓었고 방에서는 쥐들이 무리지어 돌아다녔습니다. 기댈 곳 없이 외로움에 시달리던 두 남매는 오로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애틋하게 아꼈습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에 들어간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지미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고 얼마 뒤 사랑하는 동생이 마침내 애니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애니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애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미가 죽었을 때 나는 아마 깊이 잠들어 있었나 보다.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서 동생을 만져보았다. 시트 밑으로 차가운 몸이 만져졌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내가 비명을 지르자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어떤 사람들이 달려와서 나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동생의 작은 몸을 붙들고 늘어졌다. 반쯤 열린 창으로 들어온 빛이 침대로 쏟아져 내렸다. 까만 곱슬머리 때문에 더 하얘 보이는 지미의 작은 얼굴이 베개에서 곧 일어날 것만 같았다. 나는 사람들이 말릴 새도 없이 동생에게 달려들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에, 내가 사랑했던 하나뿐인 사람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추었다. 나는 말없이 방을 나와 내 침대 곁에 앉아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만큼 죽기를 바랐던 적은 없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 애니가 보호시설에 온 지 4년이 지났지만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점점 나빠져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이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살던 한 여인이 애니도 눈먼 사람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갈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애니는 이 세상에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주립병원의 환경이 끔찍하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매사추세츠주의 구호과 직원들이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애니는 담당 조사관 이름이 프랭크 샌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찾아오자 애니는 무작정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샌본 선생님, 샌본 선생님, 저를 학교에 보내주세요. 누군가가 애니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애니는 앞을 잘 볼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됐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이 몇 마디 오고 간 후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남기지 않고 떠나버리자 애니는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니는 침대에 엎어져 울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짐을 싸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매사추세츠 시각장애아 학교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곳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880년 애니가 14살이고 헬렌 켈러가 태어난 지 3달 된 아기였을 때였습니다. 애니는 14살, 헬렌 켈러는 3달. 그러나 퍼킨스 학교는 애니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지만 애니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애니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고 덧셈과 뺄셈도 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애니를 놀렸고 성격이 거친 애니는 그럴 때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애니는 그 어두웠던 툭스베리 보호시설에 살던 때가 때때로 그리워졌고 그곳이 마치 고향의 옛집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퍼킨스 학교는 애니를 유치원에 보냈고 애니는 그곳에서 6살 어린이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격이 급했던 애니는 발전하는 것 또한 빨라서 곧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애니는 손가락 끝으로 점자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거친 성질만은 잘 고쳐지지 않아 다른 아이들과 잘 다투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선생님과 다투어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선생님들은 애니가 똑똑하고 좋은 학생이 되리라는 것을 알아보고 애니를 아끼고 도와주었습니다. 장인이었던 하우이 교장의 뒤를 이어 새로 부임한 마이클 에너그노스 교장이 특히 애니를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애니를 아낀 선생님들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니는 마침내 자기의 성질을 다스릴 줄 알게 되어 부드럽고 친절한 좋은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놀려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애니는 퍼킨스 학교를 6년 동안 다닌 끝에 1886년 마침내 학급에서 성적이 가장 좋아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애니는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퍼킨스 학교에서 애니는 로라 브리지먼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우이 박사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이 사람과 한동안 별채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애니는 수와 알파벳을 배워서 로라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이나 로라가 재미있어 할 만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로라 브리지먼은 이 하우이 박사라는 사람이 로라 브리지먼도 그 헬렌 켈러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 굉장히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이 하우이 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우이 박사가 그렇게 헬렌 켈러와 같은 상황인 로라 브리지먼에게 사물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를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헬렌 켈러의 엄마가 보고 우리 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 학교에 문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로라 브리지먼과 이 애니가 같은 곳에 지냈던 거가 나중에 헬렌 켈러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겠죠. 애니는 어떤 하숙집에서 일거리를 구해 일하고 있었는데, 하숙생 하나가 어느 안과 의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면 애니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애니는 1년 동안 안과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2번째 수술을 받은 뒤엔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눈이 좋아졌습니다. 일반 학교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퍼킨스 학교에서 쓰던 문자가 도들무늬 로마자였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선생님 신문을 몰래 가져다가 샅샅이 읽기도 했습니다. 애니는 후원자도 얻었습니다. 퍼킨스 학교에서는 어느 해군 대령의 미망인인 소피아 홉킨스 부인이 애니의 보모 노릇을 해주었고, 매사추세츠주 구호과의 요청으로 아네트 로저스라는 나이 많고 교양 있는 여성도 애니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보스턴 사람들처럼 아네트 로저스도 자신의 자선 활동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어느덧 20살이 되었지만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난 여름처럼 그해 여름에도 홉킨스 부인과 함께 케이프 코드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바닷가를 거니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1886년 애니는 마이클 에너그노스 교장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헬렌 켈러의 집에서, 켈러시 집에서 시각 청각 장애를 지닌 딸의 가정 교사를 구하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자신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전혀 가르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우이 박사가 로라 브리지먼을 가르친 것처럼 자기도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친단 말인가? 애니는 보스턴으로 돌아와 로라를 가르친 하우이 박사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읽을수록 3가지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에너그노스 교장은 주저하는 애니를 격려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애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장애아를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뿐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니는 돈을 벌어야만 하는 가난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아버지는 한 달에 25달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더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집으로 떠나기 전 애니는 한쪽 눈을 또 수술했습니다. 2차례의 수술로 시력을 되찾긴 했지만 온전치 못했기 때문인데 이번 수술로 한결 더 좋아졌습니다. 수술비는 후원자 아네트 로저스 부인이 도와주었습니다. 1887년 애니는 헬렌이 사는 엘라베마의 터스컨비아로 떠났습니다. 홉킨스 부인과 에너그노스 교장이 기차값을 빌려주었습니다. 퍼킨스 학교 학생들이 사준 인형을 들고 갔는데 그 인형의 옷은 로라 브리지먼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 시청각 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지 몰라
어려워했네요.